안녕하세요, 풍구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또 아침 일찍 주말에 아침을 이렇게 걷는 풍구 방송으로 시작해봅니다. 지금 기온이 12도 정도 되고요. 딱 마침 맞게 포근한 날씨래요. 그렇게 춥다거나 덥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좋은 날씨고요.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둘 다 보통 수준, 딱 보통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다소 좀 구름이 껴있고, 오전 중에는 좀 이럴 것 같아요. 오후 되면서 아마 좀 해가 뜨지 않을까. 이번 주말, 지난 주말에는 지난주에는 비가 되게 많이 왔었죠. 어린이날이 끼어 있었는데 야외 활동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번 주는 괜찮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또 비염이 좀 심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소리 들어보면 약간 코맹맹이 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목소리가 나는데요,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 들어서 약간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되게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주변의 어떤 공기, 우리 대기 환경, 미세먼지들 무시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건강관리 좀 유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와 더불어 오늘은 이제 걷는풍부의 멘탈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멘탈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계속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네요. 오늘은 다시 한번 멘탈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항상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물어보면 멘탈이다. 결국은 그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학교에서 정규 과정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야, 그게 바로 멘탈 수업이라는 겁니다. 국영수보다 중요하고 다른 어떤 교육보다 그 가치가 더 있을 그런 주제, 바로 멘탈이고요. 결국은 그겁니다. 사람 각자는 다 다양한 그런 선호가 있고 적성이 있고요. 능력이 또 다양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소 하나를 꼽자면 바로 멘탈이고요. 이 멘탈이야말로 결국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성장할지를 결정해주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정신력이란 말을 많이 썼죠. 지난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멘탈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신력이라고 해서 좀 유사한 어휘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저는 정신력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이제 생각이 나요. 특히 월드컵. 정신력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만드는 주된 그 원인이 말이죠. 당시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특히 월드컵에서 선수들의 정신력만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월드컵 같은 경우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이었죠.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는 16강이 목표였죠. 조별리그에서 항상 우리는 상위권에 들어서 반드시 16강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 본선이죠. 월드컵 본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그 기대에 사람들이 밤잠을 설칩니다. 워낙에 또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많은 게 스포츠 중에서도 월드컵이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요즘은 올림픽의 인기는 시들었지만 월드컵의 인기는 물론 조금 이제 올림픽하고 맞춰가는 경향도 있지만 올림픽보다는 여전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집중적으로 딱 그 시기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때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경기가 멕시코였어요. 멕시코 경기에서 첫 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반칙으로 퇴장을 나가고 내리 3골을 내주면서 패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네덜란드전에서는 또 5대0이라는 완패를 또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응원하던 한국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적인 수준이었잖아요. 스포츠를 그냥 재밌게 즐겁게 즐기면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월드컵에 나가면 성과를 거둬야 된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약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게 있었었죠. 그때 나왔던 게 뭡니까? 이렇게 계속 경기를 치고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실력이 안 된다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 실력을 뛰어넘는 그 어마어마한 정신력. 자, 우리가 실력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신력은 앞섭니다. 맨날 그런 이야기. 실력이 부족하면은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요? 실력이 부족한데도 이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과연 실력이란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 무수한 훈련과 그것을 위한 노력과 인내, 얼마나 집중했는가, 얼마나 관심을 보였는가 하는 데서 드러나는 결과인데, 그 실력이 없는데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란 그냥 어떻게 요행을 이제 바라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았던 거죠. 당시에 우리 팀은 정신력만큼은, 정신력에서만은 우리 상대팀을 앞설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는 것도 인정해요. 근데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신력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으로 결국은 선수들을 혹사시키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되는 플레이를 하게 되고 과도하게 하게 되고, 부상을 당했으면 당연히 벤치로 돌아와야 될 그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피를 흘려가면서 그 전장에서 싸우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스포츠라는 건 스포츠맨십, 스포츠 정신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뛰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항상 실력 차이는 나기 마련이죠.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충분히 임할 수 있다면, 부상을 당했으면 경기장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신력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경기 열심히 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정신력이라는 명분으로 그 미명 아래 결국 선수들만 혹사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수차례 반복이 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정신력이었어요. 뭐만 하면 정신력. 우리가 피지컬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나 전반적인 실력, 전략 면에서 다소 떨어지긴 하나 우리는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런 식의 정신력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야기하는 멘탈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물론 의미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정신력이라고 번역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는 멘탈이란 건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을 때에도 말이죠, 우리 팀이 실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가지 못하는 거,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의 정신력만을 놓칠 게 아니고, 그래도 선수를 보호할 수 있게 선수들을 지키기 위해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 어떤 의미에서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말하자면 좋은 판단력의 어떤 토대가 되는, 기초 배경이 되는 그런 힘이 바로 멘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프랑스 월드컵 때 그렇게 막 부상당하고 안 되는데도 막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물론 쉽게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어떤 일을 할 때 최대한 자신이 생각했던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로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깨끗하게 지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어렵겠죠. 주변의 시선들, 주변의 압박들, 그런 모멸감,
자존심에 타격을 입게 되고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다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와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선수를 혹사시킨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란, 우리 실력이 모자라지만 시성이면 감천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 할까요? 그거보다는 평소의 멘탈 관리, 어떤 피지컬적인 훈련과 더불어 평소 멘탈 관리를 함께 한다면 선수들 저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액션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야 될까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 경기는 지더라도 혹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성과를 내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하는 거고요. 그 경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다음 경기는 이어집니다. 인생 자체가 이어지잖아요. 더 많은 내일을 위해서라도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 판단력의 토대를 만드는 게 바로 멘탈이죠. 그래서 멘탈 수업이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좋은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멘탈이 약하다, 딱 봐도 멘탈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경우, 다른 케이스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은 멘탈이 유독 강한 것 같다. 비교를 해보세요, 주변에서.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저는 그랬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은데요, 유독 멘탈이 이 사람은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훌훌 털어버리는 사람. 어떤 일이 성공하면은 되게 기뻐해요. 그거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당연히 성공을 해냈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 성공도 쉽게 빠르게 지나갈 거기 때문에 기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뭔가 자신이 생각한 그런 계획에서 벗어나서 일이 잘 추진되지 않았을 때, 잘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실패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진정한 멘탈은 거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경기에 졌을 때, 사람들이 야유할 때, 사람들한테서 눈총을 받을 때, 그런 압박을 받을 때, 단적으로 훌훌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아니, 난 상관없어. 물론 자신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회사에서건 학교에서건 말이죠, 자신 때문에,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는 있죠. 때로는 사과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자신이
어떤 처벌받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저 자세로 나설 필요는 없지 않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일을 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무룩해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 내 자신을 대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멘탈이 좋다, 이 사람은 멘탈이 나쁘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멘탈이 좋은 사람인지 멘탈이 나쁜 사람인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관찰을 한다는 게, 물론 자기 객관화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의 하나의 원리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거꾸로 우리 자신이 아닌 타인을 볼 때 우리는 판단하기가 훨씬 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타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훌륭한 멘탈을 보였던 이 사람이 지금 또 어떤 판단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멘탈을 이렇게 드러낼까, 또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여지없이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본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다소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딛고 일어나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면 됩니다. 의외로 말이죠.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미 벌어진 걸 어떡해. 다음에 좀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을 멘토로 삼으면 됩니다. 만약에 가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떤 실전의 멘탈 코치를 옆에 두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멘탈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가르쳐주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옆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멘토로 삼기만 한다면요, 혹자는 말이죠, 그런 사람의 어떤 성향 자체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는 결국은 배움의 연속이에요. 뭔가를 배우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내가 익혀서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한번 어떤 상황을, 배워야 하는 대상을 한번 곱씹어보고, 다소 내 성향과는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되려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 그게 계속해서 훈련이 된다면,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훈련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게 조금씩 내 것이 되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주변에서 어떤 형태의 이제 조언을 해줄 거예요. 아, 그거는 되는 거다, 그건 안 되는 거다,
다만 멘탈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배울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사람을 바로 멘토로 여기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다른 케이스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랑 그렇게 했을 텐데 굳이 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만. 자, 스스로가 이제 체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멘탈이죠. 결국은 멘탈이란 건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나한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조차 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강해지는 자기 자신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도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했던 행동이 다르고 올해 하는 행동이 다르고, 바로 일주일 전에 생각했던 그런 상황들 또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또 해보면 결국은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점점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말 토요일 아침 건능풍부 방송, 오랜만에 또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런 생각을 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로 우리 자신을,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수요일 아침 일찍 여기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